따른 입간판 설치비 3천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봉사원 활동비에 2억 4천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65억 7천7백만 원을, 삼척 시니어 클럽 차량 지원에 4천만 원, 빨래 바구니 4개소, 원덕 마을 통합 돌봄 등 노인 역량 사업 운영비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일자리 전담 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41억 3,700만 원을,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에 2억 5천만 원, 어르신 복양수당 지원에 4억 3,200만 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1억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조 노인 맞춤 돌봄 운영 지원에 26억 8천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모공원 운영비, 조경 용역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하단 부분 추모공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2억 8천만 원, 추모공원 노후 석축 보수 및 국가유공자 보훈전 조성 설계 용역 시설 확충비 들어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하단 부분 추모공원 3단지 조성에 행정 절차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7,50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에 3,7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4,900만 원, 여성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직기 구입 4천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국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조 가족센터 운영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아이돌봄 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가폭 성폭 및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700만 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 사업에 4,900만 원,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다문화 특화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가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조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운영에 2천만 원, 다자녀 가정 둘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 프라자 시설 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국비 지원으로 10억 6천만 원, 시비 지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조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에 3억 2,400만 원, 장애인 주간 보호소 샘터 운영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수호 통용센터 운영에 3억 9,500만 원, 청각 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1천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자 운영에 5억 9천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억 3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에 1억 1,700만 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삼척 발달 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수호통역센터 차량 구입에 5천만 원, 휠체어 장애인 이동센터 차량 구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6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에 1억 9천만 원, 장애인 휠체어 차량 구입에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반 운영비 9,500만 원,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8억 2,700만 원을,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1억 2,8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장애수당 지급에 4억 9,4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2억 7,300만 원, 중증 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도비 지원으로 8,200만 원, 11호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에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기능 보강에 2천만 원,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음악 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진폐제여자 상담 특성화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진폐제여자 권익 향상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경비 운영경비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79페이지요. 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요. 삼척시 노인복지회관 방음공사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노인복지회관 어디에 방음시설을 하는 겁니까? 삼척시 노인복지관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였는데요. 네.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네. 음악이라든가 뭐 악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새로 간 곳이 좀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그런 음악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좀 울림이 있어서 네네. 예, 거기 프로그램실 한 곳을 방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이제 신축 후 준공이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거를 처음 애초 설계 때 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제 승하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해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신축된 노인복지회관에서 시공 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네. 감리단과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계약 조건 이행 여부는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명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은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심각한 좀 누수가 발생을 해서요. 설계사와 건축 시공사 감리단이 모여서 현장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건축 시공사 감리단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네. 지금 우선 책으로는 이제 물이 고여 있던 부분들은 이제 물을 다 빼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해놨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임시 방편이고요. 네. 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관하고 그 기간을 언제쯤 보수를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본 결과 12월 중순부터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 방학에 들어간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 기간 때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하자가 반복되는 것은 시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감독 체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노인복지관 수강생 어르신들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까지 피고 있어서 너무나 냄새 나서 우리가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전체 그 어떤 그 하자 보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누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입니다. 곰팡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곰팡이가 핀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교체를 해주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체를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하되 다음 새학기 때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과장님 다-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자 보수 보증금 및 이행 보증금이 실제로 제대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된 지가 한 언제예요? 네, 준공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자가 계속 발생했는데 거의 1년 동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게 8월 말에 이사를 갔고요. 이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 시공사하고 감독관하고 가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때 발생했던 부분들은 그때 다 보수를 했는데 10월 비에는 좀 많이 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네. 계속된 비로 인해서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 이제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우리 꼭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공공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사업별로 하자 보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공사와 감리가 책임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96페이지요.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그 하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지원에서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이거는 1가구 1인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자녀, 가족 동반이 가능한 구조인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네, 저희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도 가능한데 네. 한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00만 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구당 300만 한 사람이 가도 300만 원이고 가족이 가도 300만 그리고 원이에요. 이제 그 여행 경비를 저희가 좀 봐야 되니까요. 어. 네, 경비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삼척시에는 제일 많은 이주민들이 어디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주 베트남요? 여성 중에는. 네. 그럼 베트남 보통 항공료가 어느 정도 돼요? 왕복이? 제가 항공료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즘 뭐 저기 항공료가 보통 왕복해도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가시는 분은 300만 원 지원을 한 거는 봤는데 거기 항공료, 교통비 얼마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300만 원 범위라는 것은 우리 베트남이 그렇게 왕복 항공료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주민 여성, 네. 다문화 여성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자녀들도 엄마의 고향에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떤 그 문화도 체험하고 또 남편 되신 분은 주로 이제 여기 우리 한국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남편 되신 분도 처갓집을 방문해서 좀 이렇게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주민 여성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항공료 전액 지원인지 여행자 보험 체류비라든가 이런 게 다 합해서 들어가는지 네, 전체 합해서 저희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최고 지금- 300만 원은 네. 1인은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면요. 돌봄이라든가 다문화에서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그런 고향 방문 선정 기준은 뭐 소득 기준이라든가 방문 주기라든가 또 이민 온 지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방문 주기로 가지고 합니다. 근래에 갔다 오시는 경험이 있거나 지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방문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요. 음, 그게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또 그 사이에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속 계셨고요. 방문 주기를 보통 봅니다. 예전에는 이민 온 지 몇 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3년이 지나면 하는지 뭐 네. 몇 년이 지나면 하는지 그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초창기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지원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결혼 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네. 또 가족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요. 예산 확보를 통해 뭐 1인당 최고가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가족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고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 다문화 가정도 이분들이 이제 삼척시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삼척 시민의 구성원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제 397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가기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가기 사업은 저희 삼척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네. 또 결혼 이민자 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그 외국인들이 그 삼척 그 지역 사회에 정착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언어나 문화 또 이런 차이를 좀 줄여서 또 상호 소통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로요. 보통 내용은 한국어 교육이나 또 출산 뭐 용품 뭐 꾸러미 배부 뭐 문화적 네, 예, 프로그램 문화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요. 또 음식 체험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또 지역 문화 탐방 등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 행복 삼척 살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삼척에서 네. 체류하면서 뭐 한 달 동안 경험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 이런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근로자하고 외국인 또 가족까지 포함하고 유학생도 포함되는 거죠. 네, 유학생도 어, 같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삼척에서 한 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04페이지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에 지금 2,7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삼척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모두 몇 대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장애인 이동 차량 지원이라 해서 시각 장애인에다 해주는 게 2대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장애인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이 지금 저희가 총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대가 모두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인지 네, 4대는 아니면 슬로프 방식 차량도 포함되어 있는지. 슬로프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요. 리프트 차량과 슬로프 장착 슬로프 방식 차량은 몇 대예요? 4대 중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몇 저는 대고 그 4대가 다 휠체어 리프트 슬로프 리프트 차량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4대 중에서 네. 슬로프 방식의 차량은 몇 대인지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다 4대인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하게는 지금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네. 그거는 나중에 네. 말씀해 주셔도 지금, 되고요. 그러면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에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네. 있고 장애인 휠체어 슬로프 차량 구입에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리프트 차량은 전동식 장치로 해갖고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요. 휠체어 휠체어를 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슬로프 차량은 경사로로 직접 올라가는 방식이야. 누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식 경사판 방식이라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은 사실 리프트 차량보다 좀 못하고 그다음에 실제 리프트 차량 장착 리프트 차량보다는 저렴해요. 가격대가. 그래서 우리 시설 리프트 차량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슬로프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어떤 기준과 네. 판단으로 슬로프 차량을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사실은 뭐 저도 이게 예산을 하면서 이게 그냥 저도 생각에는 리프트 차량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네. 했는데 그게 그냥 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차이점을 좀 더 인식해서 예, 실제로 구입을 할 때는 네. 리프트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네네. 네, 그렇게 좀 어,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편의성과 어떤 장애인 분들을 위한다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네.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전동 휠체어 사용자나 중증 장애인 경우는 슬로프 차량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인구 중 실제 전동 휠체어 이용자 규모와 이동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는 슬로프 차량보다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게 장애인 쪽에서 또 슬로프 차량이 또 필요해서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가 이제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요. 이번 예산이 이용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동권 보장에 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선정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 그 식당 운영에 네. 관해서 일단은 좀 질의를 할 거예요. 그 조리원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이 된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저희가 네. 이 조리원을 저희는 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 도시락 배달에 2명, 네. 또 제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에 2명 이렇게 해서 네. 거기서 여기 11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그 조리원의 어떤 수급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제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그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이 그 인근의 샘터로 옮겨가도 처우 개선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 어떤 그분들의 직장에 대한 어떤 처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들어온 지 1개월 된 사람이나 10년 지난 사람이랑 임금이 똑같죠.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요. 그래서 장기 근속 수당을 뭐 더 지급을 한다든가 어떤 시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때가 시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두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예견이 되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분들이 인건비는 네. 사업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를 따지 못하는 네. 그런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2024년도부터 명절 휴가비 120% 지원했고요. 2025년도부터는 처우 개선 수단으로 월 이제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는 부분 생각했는데 또 근속을 또 얘기를 하시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뭐 처우 개선을 좀 더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우 개선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할 때는 근속이라든가 같이 다방면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네. 자기 못 나오는 바람에 그 식당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편식도 제공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원위치대로 주 2회로 지금 네, 하고 뒤에 있나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복지 영역은 이미 서비스를 지급하고 하던 부분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학대를 하면 했지. 이런 어떤 축소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시에서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인력이 지금은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인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뭐 기계가 들어가서 일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관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원의 어떤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관 쪽에 기존에 저 장애인 전동차 네. 충전소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 어떻게 내년도에 되나요? 어떠나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거를 해드리려고 장소를 지금 복지관하고 상의를 했고요. 네, 복지관 그 주차장에 네, 저희가 전기 충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예. 12월 달 설치하게 됩니다. 예, 그걸 설치하고 나면 그 공간에 맞춰서 또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간을 보고 그 가까운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빨리 그- 하려고 했더니 네. 이제 전기차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이 좀 어려우면 1월 달 안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예산에 그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도계 요양원, 시립 도계 네. 요양원 관련해서 이쪽에 어떤 저희들이 이제 현장 견학도 가고 그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 그 갔을 때랑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죠. 네, 지금 근무하시면서 발생했던 어떤 하자 보수 같은 네. 것들은 저희가 한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뭐 한풍기라든가 이런 건 이미 설치를 했고요. 예, 나머지 뭐 이제 그러니까 작은 누수긴 하지만 누수 발생은 또 하자 보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업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 동안에는 하자 보수를 하고 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불편 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수 같은 경우는 꼭 잡아야 되고 네. 지금 겨울이 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눈이 곧 온단 말이에요. 그 바깥쪽 그 계단 그쪽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지금 계획이세요? 계단에 눈 떨어지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좀 전문가를 좀 불러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 네. 당분간 그쪽에 어떤 안전 사항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그 눈 떨어지는 부분에는 이제 네. 주차를 좀 하지 말라고 좀 해놓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면 어떡해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 독일 노인 그 요양원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네, 대책 그런 마련을 부분은, 하겠습니다. 예, 대책 마련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그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독감 예방 접종을 지금 한 99% 정도 접종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그 노인 일자리를 하실 때 그 일자리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그 시간대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네. 그 이게 결국은 뭐 어르신 분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뭐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러면 노인 일자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어르신 복량수당 지급이 전년 비해서 2배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이건 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복양수당이 작년부터 좀 인상이 돼 인상이 된 있고요. 거예요? 네, 예, 예. 인상이 됐고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조금 분할해서 이제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네. 9월 달까지 아, 사용, 9월까지? 네, 그래서. 사용할 걸 예측해서 조금 인상이 더 조금 됐고 네, 인상도 좀 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어떤 항목이랑 이런 늘어난 건 없지만 좀 네. 인상하고 그다음 제 개월수를 늘렸다는 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욕비 관련해서 네. 지금 삼척 사랑 카드 제작을 지금 해서 목욕비를 임용까지 하게 되면 어떤 기존에 이제 뭐 해수열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100%는 아니겠지만 한 어느 정도도 효과가 있을 저희가 것 그래도 같습니까? 한 8, 90% 정도는 네, 8, 사용하지 90%.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그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어떤 부당한 경우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병원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요. 네.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걸 이제 보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어떤 차량 문제 예, 말씀하시는 차량, 겁니까? 예. 예, 차량은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네. 차량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어떤 지침 때문에 하기 못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 연말에 네. 일괄적으로 예, 예. 보건복지부의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네. 당초에서는 반영을 못했지만 네, 네. 차량을 좀 구입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네. 합니다. 그럼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네. 거네요. 그럼 지금 이 당초 예산에는 섰나요? 당초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못했죠. 게, 예. 네, 그게 12월 말에 거의 이제 뭐 하반기에 와서 있고 예, 예. 당초에서는 좀 미리 어. 예, 저희가 했던 거라서 그럼 이거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좀 솔직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뭐 다른 부서라든가 한번 다른 예산 부서와 한번 좀 추진할 수 있는지 좀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네. 지금 1단지, 2단지, 지금 3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네, 하고 계시는데 1단지, 2단지 그쪽에는 이제 그 안전 헨스라든가 안전 관련한 어떤 시설들을 잘 네.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좀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 그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관내 운행 예, 예. 네, 예, 수당 관련해서 종사자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리프트 차량 하고 네. 계신 분이 세 분이십니다. 네, 세 분요. 그 관내 수당 지급이 지금 되고 네,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이 관내랑 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관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곳이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관내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를 네. 교통카에서 하고 나눈 콜택시를 예. 저희 장애인 그 종합센터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 나눔 콜택시하고 함께 가는 걸 해서 기준을 네. 맞췄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것들이 좀 필요하면 지금 교통카하고 한번 상의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의를 교통카에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추가 알파의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삼척시가 아무래도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저희가 어떤 출장협이라든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는 관내협의 지급이 다른 명목으로 일단 예산을 좀 반영했기 때문에 네, 의원님 그건 말씀대로 알겠어요.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그러니까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인데요. 우리 도계 시립요양원에 네.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을 8억 7천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잖아. 운영 네. 지원에 대해서 네. 그죠? 뭐 이렇게 시설비도 들어갈 거고 내부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 이게 우리 시립요양원이 두 곳에 있단 네, 말이에요. 원덕에 우리 삼척 시립 원덕 요양원 그리고 우리 그 도계 요양원 곧 이제 개원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원덕 같은데도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뭐 차량 구입도 그렇고. 원덕에 지금 정원이 몇 지금 분이 계시나요? 29인 입소 인원 29명입니다. 29명이에요. 네. 그 정원을 못 채우네요. 정원을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현재 지금 거의 이제 27명에서 29명 사이로 네, 퇴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찔 때 한 40명, 43명 43명 정원으로 정원이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왜서 정원을 아직까지도 처음에 운영할 때는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계를 잘 못 네. 갖추어서 그렇게 시설을 예산을 많이 4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르신네들 시설을 갖추었는데 왜 정원을 못 채우는가 하는 의문 이렇게 궁금증도 있어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몇 년째 이제 원덕 요양원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정원 시설을 조금 신청 어르신이 작나요? 아니면은 시설의 한계가 그렇나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삼척시립 원덕 요양원은 29인의 입소 어르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시설 정비는 이제 함께 해주고 있고요. 이제 더 증원을 이제 하는 부분을 함께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계 요양원을 지금 건립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50인 정도를 지금 이제 입소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 여기는 100인 시설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도계 요양원을 좀 50인 이상으로 좀 채워서 먼저 이제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늘려지는 방법을 하기로 그렇게 좀 차츰차츰 네, 좋아요. 그래서 원덕을 이제 늘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가 뭐 시립 요양원도 있고 또 사립 요양원도 네. 있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네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덕에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건립할 때 그 발전소 기금으로 사실 건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도계 지역은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이렇게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나요? 원덕 지역이면 원덕 아니면 도계 지역이면 저희가 도계. 아무래도 우선 입소를 네.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분 들어오시는데 얼마예요? 또 금액이? 금액은 장기 요양 급여비를 받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1급에서 한 5급까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여쭈어 보면 원덕 요양원이나
원덕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계 요양원은 도계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뭐 혜택 드린 거 있나요? 지금 말씀한 요양비를 좀 더 드린다든가 그런 말씀인가요? 혜택이. 그건 장기 요양급여법에 의해 갖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거라서 지금 일단 저희 삼척시는 시설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을 차등해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과장님 보기에도 차등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 지역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조금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글쎄요, 지금 뭐 이 요양원이 또 뭐 그 지역 분들을 우선시 해서 입소를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또 삼척시 전체에 또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게 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나요? 네. 하여튼 예. 두 번째는 38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죠? 기초연금 찾으셨어요?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을 보면 과장님, 네. 기초연금 우리 한 부모 한 가족이 계실 때는 최대 얼마 받아요? 최대로 최대 받는 게 34만 2천 원 정도 받습니다. 34만 2,510원. 네, 정확하게는. 단독 가구가 가구 혼자의 최대 받는 거예요. 그래밖에 안 돼요? 4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40만 원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네, 이게 보면 제 3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보면은 약 전체 예산을 기초연금 전체 예산을 약 한 500억 정도를 하는데 3회 추경도 보면 약 한 30억 정도, 47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약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에서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국가 보조금에서 90%가 아마 유일하지 않나요? 기초연금이 또 90%짜리가 있나요? 아마 거의 국비는 보통 70%가 일반적이고요. 네, 90% 되는 거는 아마 이런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아마 생활안정 쪽인 것 같습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같은 거는 한 약 한 80% 거의 정도 80% 네. 되는데 지금 90%를 지원하는 거는 아마 기초연금이란 말이에요. 그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보면 도비하고 국비를 감액시키는 게 약 한 3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 뭐 30억을 감액시키는 게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만 65세 생일이 딱 되는 달부터 이제 지급이 되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누가 신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 안 하면은 안 하는 만큼 손해를 그만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도 그랬죠. 예산은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3회 추경 예산 때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기초연금 수급자들 받는 게 저 자료가 있습니까?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14,000명. 네. 그러면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돼요? 삼척시의 그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 7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요. 네. 70%를 만약에 다 받았을 때는 약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한 게 약 한 5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이렇게 조금 못 받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뭐 없어서 그렇나요? 소득 아니면은 기준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가족은 보질 않고요. 네, 그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봅니다. 대상 기준. 그 소득 기준하고 또 연금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국가연금 받으신 분들은 신청 자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뭐 소득 제한만 아니면은 선정이 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네. 조건에 뭐 안 맞는다든가 해당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금액이 최대 금액보다가 좀 작게 네.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희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게 생일 도래 전에 미리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발송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지만 또 이분들이 조사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본인들한테도 발송이 네, 됩니까?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과장님 네. 본인이 신청 안 하고 연락이 없는 이런 분들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 왜서 조사하는 이 얘기를 여쭈냐면 좀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어르신네들이 단독 가구에 아까 최대 30만 원 넘잖아, 그죠?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두 그 대신 뭐 재산이 많다든가 이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규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로 들어져요. 네. 그럼 저희가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또 읍면동과 또 조사 관련 부서하고도 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분이 안 생기지 않도록 네. 좀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도계 장례식장 운영. 네. 그 도계 장례식장 운영비가 전부 다 너무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운영비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좀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 사무실을 네. 정라동에 지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위치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디 시내 쪽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유지가 지금 시내 쪽에 좀 없어서 예, 저희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그 짓지 말고 매입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죠. 지금 지을비 보다가 어쩌면 매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 하나 여쭤볼게요. 그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제 새로 지어갖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방수가 또 안 돼갖고 1층까지 물이 막 내려오고 이러더라고. 네. 그리고 컴퓨터 방 같은 경우는 또 창문이 없으니까 환풍이 또 잘 안 돼요. 또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커피숍은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커피 보통 아메리카노가 한 얼마씩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식사값은 이제 한 2,000원 하는데 커피값이 또 2,000원이니까 또 바깥보다 이제 더 비싼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기존에 이제 쓰던 노인복지관은 이제 익숙해 있는데 또 새로 이제 짓다 보니까 더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도 바둑은 못 뛰죠. 바둑실을 그래서 따로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부분들은 속히 좀 이렇게 빨리 보완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
그 식권 끊는데 보니까 그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상당히 잦더라고 그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네.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수호센터 관련해 갖고 수호통역센터 지금 우리 그 간판 같은 거가 붙여놓은 게 있나요? 간판. 저희가 그 장애인 복지 장애 종합복지센터하고 청각 장애 자립지원센터 이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 안내판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용자가 접근성이 사실 최우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내 버스 정류장 옆에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외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뭐 당연히 뭐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간판이라도 하나 이제 붙여서 좀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 그러니까 중심지에 이제 좀 수어 센터를 두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뭐 같이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붙어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한번 네, 그 부분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네. 않나 한번 제가 한번 그리고 또 그 지금 그 영상 통역 시스템을 갖춘 그 시설이 있나요 지금 수화센터에? 수어센터 안에는 영상으로 해서 뭐 배우면 한다든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이렇게 상담실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고 뭐 스튜디오 시설도 좀 필요하겠고 뭐 하여튼 아까는 말씀드린 어떤 그런 좀 시내 중심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간판을 좀 설치를 해서 뭐 외부인이나 이제 그 뭐 삼척 뭐 시민들도 역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저 일전에 그 제가 5분 자유반을 통해서 우리 통합 경로당, 특히나 우리 남영동 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12개 면 중에서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남영동에 5통, 6통, 7통 통합 경로당과 남영동에 5개통 통합 경로당이 과 저기 우리 성내동의 11통, 12통, 13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네. 거주하시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300명 이상 되는 곳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영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내동은 어쨌든 13통이 네. 경로당 신축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는 그 어르신들의 이렇게 분산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남영동이 지금 두 군데 남았습니다. 네. 5통, 6통, 7통 그리고 5개통 통합 경로당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통합 경로당의 그 위치라든가 거리상이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 5, 6, 7통 경로당하고 5개통 통합 경로당 신축 계획을 좀 잡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정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추가 질의하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시립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침대가 고정 침대면 굉장히 네. 불편하지 네, 않습니까? 높낮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침대 구입 예산 좀 마련해 달라는데 어떻게 당초 예산이 네, 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한 몇 대 정도? 24대 정도. 24대 네. 정도. 그러면 지금 도계 시립 요양원은 그 침대가 다 됐나요? 요양원은 저희가 살 때부터 전동 침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네. 원덕 시립 요양원에 대한 그런 저기 침대 구분 예산은 그거를 당초 예산에 들어갔다 이 먼저 말씀이죠? 5대 먼저 구입해 드렸고요. 예, 예. 이번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근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4억 8,054만 1천원 감액된 312억 1,11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는 293억 5,2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량에 45억 8,130만원 편성으로 현충시설 관리에 7,600만원, 보훈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4,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에 35억 4천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첨전명예수당 지원 도비사업에 3억 3,12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도비사업에 1억 7,280만원, 3.1절 기념행사에 4천만원, 현충일 기념행사에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48억 7,568만 1천원 편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3,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억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사업에 4,320만원, 346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5,600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국고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영장래 지원 자체사업에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 지원에 5,501만 7천원, 신기면 복지관 신축에 6억 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에 4억 5천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비인건비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에 15억 6,726만원 편성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2억 6,200만원, 푸드뱅크 차량 구입에 3,800만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806만원, 시군 사회복지협의 운영 및 이동복지 지원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부 삼척시 사회복지 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 가정 지원에 15억 6,838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에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에 1억 1,835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1,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에 9,751만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하단부 가사간병 지원에 1억 8,500만원, 354페이지 저소득 명절 지원에 4억 1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85억 7,632만 2천원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48억 원, 해상장제급여에 1억 2,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급여에 3,606천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자활 지원에 31억 2,306천 원 편성으로 자활 근로 지원에 22억 6,552만 1천 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4억 8,230만 원. 다음 페이지 자활 사례 관리에 3,25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 형성 지원에 3억 3,0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3억 2,019만 2천 원 편성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고 지원에 1억 1,106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 사업에 4,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사 인건비 국고에 7,966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359페이지에 의료급여사 인건비 자체 예산에 5,030만 원을, 그리고 기본 경비에 4,091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5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13억 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부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10억 833만 3천 원을 366페이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억 3,878만 4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에 7,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재가의료급여 국고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5천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5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2억 5천만 원, 내부거래 지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그 뭐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됐나 봐요. 엘리베이터 건은 보훈단체 그 회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셨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모릅니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그 주변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 관련해서 좀 확보를 하는 주문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보 방안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에 보면 공사비도 아직은 안 태워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 그 부지 뒤편에 국유지를 지금 자산공사에 매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11월 달에 그 이제 국유재산 매각 행위가 일체 중단이 돼서 일단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공사 들어가면서 주차장 부지는 주변에 조금 검토를 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못하지만 그렇죠. 최대한 예. 확보할 최대한 예정입니다. 마련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보공단,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 돌봄기관 뭐 이렇게 해서 시 같이 함께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통합 서비스? 통합 돌봄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통합 서비스. 저희가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에요?
저쪽 네, 그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에서. 쪽이에요. 이게- 이건 기존에 하던 읍면동 기존에 맞춤형 하던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전 의원님. 네. 과장님, 저는 356페이지의 그 상단 부분 보면 자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한 1년의 예산의 자활 지원에 대해서 한 30억에서 약 한 34억 정도가 3회 추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뭐 자활 지원이라는 것은 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이렇게 우리 자활센터를 이렇게 가보면 자활센터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려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활센터라는 것은 우리 그분들이 근로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해서 자산 형성을 또 해요. 그죠? 자산 형성도 하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빈곤, 자활을 탈출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활해서 일해서 자산 형성을 해서 이제 나아가서 독립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시설인데, 과장님이 지금 어때요? 우리 자활센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일자리가 어디 일자리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일자리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일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자활센터에 이제 일단 그 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음.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활센터에서도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로 그 에어컨 청소하는 그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개인 업자들도 외부에 많기 때문에 조금 충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에어컨 청소 같은 거 한 예를 들면, 과장님, 이렇게 개인 뭐 가구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에어컨 청소보다는, 그러면은 개인 또 청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 업자들이.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삼척의 관공서, 우리 삼척 시청 내 관공서를 우리 에어컨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청소도 이제 주기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부분을 한번 자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약 한 5억 5천만 원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죠? 뭐 한 3억 원은 그 통합 재정 안정화 통합 개정에 아마 예치를 네.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자활센터를 어떻게 이전하려고 할 생각이신가요? 이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네. 일단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판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제조를 해서 제조하고 판매가 안 된다면서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밀싹은 네. 장소를 이제 이전할 장소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만 이전해서 네. 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단장 이전은 아니고 네. 그렇구나. 그것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들어갈 때 그게 무상이죠. 네, 지금 무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무상이죠. LH에서 무상을 받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제가 저 판단에 5억 이상 저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마 예전에 예전에 그거 들어갈 때 자활센터가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에 리모델링해 들어갈 때 네. 그런 자활기금으로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특별내게 5억 5천만 원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네. 저희한테 있는 이 자활 기금도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중앙에서 또 자활 기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기본 계획을 잡아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우리 자활 기금도 되고 우리 순수 시비도 매칭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얼마 이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고 막 이래는 가공하고 이러는 게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좀 이전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정순 의원님.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네. 5억 4,65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6억 4,6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기면 복지회관은 지상 3층이고 한 동으로 돼 있으면서 연면적이 700제곱미터이면은 한 211.75평 정도 되거든요. 건축 면적이 한 71평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데 총 사업비는 사실 31억 7,473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25년도 예산 1억으로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에 대한 예산인지 그럼 2025년도 사업 진행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철거에 따른 이제 설계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철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면 부분이 있는지 그 성면에 대한 이제 용역하고 지적 측량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설계는 계약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사업은 중단이 돼 있는 보류가 돼서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토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주요 설명 자료를 보면은 국유지 매수 협의 및 매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해 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대상 범위는 현재 협의 진행상이라든가 일정은 어떤지요? 저희가 일단은 8월 달에 자산공사에다가 그 매입 의사를 비쳤고 네. 그 내부에서 자산공사에서도 뭐 국토부라든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오래 걸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 초에 그 국유재산에 대한 이제 전면 그 매각 행위가 중단되면서 중단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가 명확하게 이제 마련이 돼야지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멈춰 있는. 그렇죠. 네. 국유지 매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매입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문제는 우리 신기 지역 주민들 오래된 수건 사업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유지 매입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계속 이게 된다 이러면은 이 설계를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곧 풀릴 거라는 얘기를 그렇게 좀 해야지. 들은 바가 있어서 예. 네. 지금 이제 신기면 그 복지관 신축 사업은 국유지 매입이 필요한 상태 아니에요. 네.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네.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풀릴 때까지 또 무한정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그죠? 뭐 빨리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그죠? 그래서 복지회관 지금 철거 공사에 2억 5,6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민 안전을 포함한 철거 공정 관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설계는 다 나왔어요? 이게 철거에 대한 부분은? 네, 철거는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과정의 어떤 안전 관리 방안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이제 철거에 대한 그 뭐 대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립한 바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그 신기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지금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안전에 대한 계획은 심도 있게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에서 3월에 철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실과에서. 그렇다면은 1월에서 3월에 진행되는데 아직도 철거 계획에 대해서 어떤 그 로드맵이 안 나오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이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가 그냥 땅에다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뒤에 그 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과에서 좀 올해 안으로 네. 이거를 충분히 철거하는 그 회사랑 좀 업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서 반영해야 할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설계는 아예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네. 아직까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가 마련이 돼야지 공간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대충 이제 뭐 어떻게 저기 3층으로 한다, 대충 몇 평 이런 거는 지금 구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0평으로 해서 3층 규모 그 정도의 이제 시설 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네. 응? 이제 이 땅에다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설계 단계에서 이제 우리 신기면 주민들이 다 고령층 중심이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잘 편의성이라든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 시설을 이미 이제 좀 설계팀이랑 의논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프로그램실은 기본이겠고 뭐 여가 공간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편의 공간 같은 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 신기면에 대한 어떤 거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 신기면 복지회관이 행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그 신기면의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을 해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 설계 부서와 복지 정책과가 기능 배치에 대해서 협업하는 방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그냥 설계팀에다 그냥 맡겨서 던져놓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 편이라든가 이동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또 거기에서 신기면 지역 주민들은 이제 거기가 이제 핵심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저기 협업하는 좀 복지 정책과 팀과 기능 배치에 대해서는 설계팀이랑 미리 이렇게 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보상비에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어떻게 국유지 매수 관련 이게 이제 국유지 매입 예산이에요. 하여튼 철거 공정과 신축 공정에 있어서 감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감리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우리 신기면 그 복지회관 신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복합 복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세밀한 준비가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350페이지요.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350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이 지금 1,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요? 증액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자면 뭐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했거나 또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 사회 구성의 어떤 사업 구성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저소득 주민 행복 돌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긴급 지원 사업이에요? 긴급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기준 중위소득 뭐 75%나 85%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은 일단 그 부분에서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후조립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그 지원해주는 그 예산을 한 700 정도 들여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 좋은 사업이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좀 증액된 사유가 굉장히 공감되는 거거든요. 긴급 지원 사업에서 또 제외되거나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해소를 위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 돌봄 지원 사업이 사업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 보거든요. 이 사업은 뭐 사후 관리 체계라든가 성과 지표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팀원들이랑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면 이분들의 또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소득 행복 돌봄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있습니까? 제가 신기 복지회관 지금 뒷산을 매입을 합니까? 뒷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신기면 사무소 뒷 부지가 사실은 국유지인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2억 5천 들고, 예? 네. 그 철거비면은 어디 좋은 부지를 사고도 남겠네요.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합니까? 하여튼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부지도 안 나오는데 그다 뭐 건물 철거하고 짓고 뭐 그래 하느니 좀 널찍한 공간에 쉽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의전 의원님. 과장님, 복지과장님,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 저도 그냥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철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 전에 가보면 산불 감시원들 또 교육을 해도 그걸 전부 다 문을 다 닫아 놔놓으니까 교육할 장소도 없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 철거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뒤에도 악산인데 그거 뭐 악산이라 해가지고 뒤에 더 넓히지도 못해요. 단지 이제
국유지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야지만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뒤로 더 확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면은 주차장을 추가로 또 매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철거하자면은 과장님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그 본건물하고 붙었어요. 아주 철골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그거 철거하자면은 정말 뭐를 기계를 가지고 절단 아주 특수공법으로 절단 안 하면은 본건물도 또 저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신기 지역 주민들 단체분들하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는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장래를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아주 조금 넓은 데로 해서 주차도 충분하게 행사할 때 주차도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주차장이 한 대도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회관을 그렇게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예, 이광호 의원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제 결정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한 번 지금 50년 쓰잖아요. 50년 최소한 100년은 못 쓸 만큼 최소한 50년은 쓰는 건물을 짓는데 신기면이 인구가 700명이 400명이 된다 해도 신기면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보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33억 7,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 운영에 8,1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 운영에 노후된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등 2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에 1,007천 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에 2,1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업무 추진에 7,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준점 관리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 제소사 사업, 국비 사업에 9,756만 2천 원을 지적 제소사 12사업에 11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운영에 5억 9,884만 원을 도로명 주소 운영관리에 1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화 구축에 5,269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7에서 468페이지 4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지적 제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지적 제조소 사업 추진에서 2억 7,970만 원이 증액된 11억 94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 대상은 삼척시 강동 1지구, 삼척시 하장면 강동리 58-2 일원인데요. 2025년 지적 제조사 강동 1지구 지적 제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경계 협의 진행률은 어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경계 확정과 지적 공부 정리까지 세부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금 경계 협의는 거기는 이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통상 지구 사업을 진행하면 한 2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하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네. 그러면 강동 지구는 2026년까지 다 정리가 된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번 강동 1지구 사업에서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10억 원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 사업 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거기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 제조사 조정금의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경계가 확정이 되면 지적 공부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조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감정 평가를 한 2개소 이상을 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되는 소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보상 조정금 이렇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저희가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 거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할 때 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설명 계획이 있나요? 조정금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계획은 없고 네네. 조정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본인들한테 다 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동 지구는 분쟁 발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분쟁 발생이 그러면은 지적 제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50개 지구 44,213필지에다가 78km 제곱미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업무 추진 보고시에는 34개 지구 가 완료가 되었고 20개 지구 진행 등 한 36% 수준의 진척률을 보였는데요. 현재 진척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척률 중에 저희가 55개 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 현재 지금 38개를 완료했고 네네. 지금 17개 지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그래서 한 지구에서요. 37%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과에서 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요구했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게 불가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진단 의뢰를 한 거는 네네. 지적 제조사 2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하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인력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인사 파트에서 좀 검토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했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명씩은 더 인원 충원은 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그때 이렇게 지적 제조사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이 네.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부분은 봐서는 아니에요. 아닐 그럼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되게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이제 예, 전문성을 예, 가진 예, 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을 좀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한 분씩 했다면서 매년. 저희가 신규 충원을 받았습니다. 정식 직원을. 정식 직원 충원을 예. 받았다.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3회 추경 때 보니까 직원 2명을 했는데 불가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심이 많다면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민원과가 조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속도라면은 향후 후반부에 과다한 물량이 또 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진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우리 속도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어떤 중장기 로드맵은 있는지, 뭐 앞으로 연도별로 어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150개 지구 중에 순차적으로 순서는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좀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 정도 지구를 더 하겠다고 이제 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국비에 맞춰서 또 사업 물량을 주다 보니까 내년에도 1개 사업 부지밖에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이게 국비 사업이 총 몇십억이었죠? 9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한 27억이 왔는데 지금 아마 국비 확보가 조금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90억에서 있습니다. 네. 27억만 썼단 말입니까? 이제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국비는 90억을 사실은 당초 30년까지 계획이 90억이었고 네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27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확보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 민원과에서 또 적극적인 행정 펼치를 잘하고 있지만은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담은 뭐 국비가 안 내려서 못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강제로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 사업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 제조사 사업은 어떤 지번 정리가 아니라 우리 삼척시 어떤 미래 공간 구조와 행정 재산 관리 기반을 좀 이렇게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선정 기준의 공정성이라든가 사업 속도라든가 뭐 분쟁 예방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그래도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전부 다 단복을 입고 오셨어요. 네, 이게 민원복입니다. 민원복이에요. 네, 네.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그 단복 일주일에 몇 번 입으셔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입게끔 돼 2번. 있는데 네. 지금 옷이 따뜻해서 그런지 직원들 매일 입더라고요. 저는 왜서 말씀드리냐면 한 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조금 틀리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주일에 요거 2번 또 한 벌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 왜냐하면 이게 민원실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야 우리 팀장님들이 이래 입으셨는데 되게 친근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 없이, 그리고는 또 우리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얼만큼 친절하고 또 그 업무하는데 많이 도와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벌 더 하셔야죠. 하여튼 항상 의원님들 저희 우리 민원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친절하게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하자고?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자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